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플레인 토너먼트 오늘은 9위와 10위의 맞대결이 펼쳐졌습니다. 8위와 맞붙을 파트너의 결정전이었는데 오늘 총 2게임, 저는 시카고와 마이애미의 경기를 중계하고 왔고요. 또 이 스튜디오 와서 댈러스와 세크라멘토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경기 모두 다 가비지 게임이었고요. 그리고 두 쪽 모두 다 10위가 9위 팀을 꺾는 업셋을 연출했습니다. 동부에서는 마이애미가 시카고 불스를 109대 90으로 꺾었고요. 서부에서는 댈러스가 세크라멘토를 120대 106으로 물리쳤습니다. 19점, 14점. 팽팽하게 맞서다가 점수가 벌어진 게 아니라 쫙 벌어져 있다가 그나마 좀 줄어든 점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하면 곧바로 짐을 싸야 하는 9위와 10위의 플레인 토너먼트 맞대결. 동서부 컨퍼런스 모두 다 10번 시드가 업셋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낸 마이애미와 댈러스는 4월 19일 모레입니다. 딱 하루만 쉬고 7위 결정전에서 패한 팀과 맞대결입니다. 그래서 마이애미는 애틀란타로 넘어가게 되고요. 댈러스는 멤피스로 갑니다. 마이애미와 애틀란타, 댈러스와 멤피스 시리즈가 아니라 단판 승부이긴 하지만 공교롭게도 딱히 본인들의 홈과 그렇게 거리가 멀진 않아요. 자, 조코피의 예상. 네, 저는 시카고가 이길 줄 알았는데 마이애미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발라버렸어요. 109대 90으로 이겼는데, 자, 마이애미에서는 앤드루 위긴스가 거의 더블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고 2스틸 2블락. 괜히 2022년 워리어스 우승의 주역이 아님을 입증을 했고요. 뱀 아데바요 더블, 타일러 히로 38득점을 기록을 했는데, 야, 오늘 야투 한 9개, 10개 던질 때까지 100%였습니다. 그리고 데비어 미첼, 세크라멘토가 포기한 그런 유망주인데 보란듯이 마이애미에서 엄청난 활약 펼치고 있습니다. 잠깐 토론토를 거쳤습니다만 기량을 만개한 장소는 바로 마이애미였고요. 오늘도 벤치에서 턴오버 4개가 있긴 했습니다만 15득점에 어시스트 9개, 1스틸 1블락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는 자, 이렇게 중요한 플레인 토너먼트 단판 승부에서 그것도 페이스 2위라는 팀이 90점 넣었습니다. 이거 선수들만 잘못일까요? 니콜라 부세비치 더블에 코비 화이트 물론 정말 더럽게 못했습니다. 조시 기디 더블 기록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단장 그리고 감독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빌리 도너만 단장 같은 경우에는 카르니 쇼바스 단장의 거의 오른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친 구단의 성향을 보이면서 성적 적당히 내고 그냥 봄농구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거의 고문 형식으로 주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때 잘렸던 감독들 봅시다. 마이크 브라운, 마이클 말론, 그 다음에 또 마이크 부데놀저. 물론 부데놀저는 부진했지만 자, 이런 감독들 다 잘렸는데 타일러 젠킨스 감독 마찬가지고요. 야, 빌리 도너만 감독은 지금 시카고에서 완전히 털을 잡았어요. 시카고의 그냥 상징이 돼버렸어. 자, 이런 걸 보면 참 어떻게 본다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시카고 불스의 감독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농구 감독이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마이애미가 시카고를 상대로 1쿼터부터 3점 폭죽을 터뜨렸는데 시카고 불스 벤치의 대응이 뭔 줄 아세요? 지역 방어였어요. 지역 방어는 3점에 대한 약점이 있는데 그 수비를 안 바꾸더라고요. 거기서 경기 터졌고 선수들은 발바닥 땀나도록 뛰지만 그게 되나요? 트레이 존스도 빠져있고 아요도 스무도 없고 결국에는 마이애미에게 완전히 잡아먹혔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카고 불스 팬이라면 시카고 응원하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로써 시카고 불스는 마이애미와 플레인 토너먼트에서 3년 연속 만났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졌어요. 네, 마이애미의 그냥 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상은 제가 맞췄습니다. 댈러스가 세크라멘토를 꺾을 것이다. 세크라멘토의 벤치가 너무너무 부족하고 말링 몽크, 제이크 라라비아의 빈자리가 크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건 다행히 맞췄습니다. 댈러스가 120대 106으로 손쉽게 거의 와이어 투 와이어, 거의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리드 내주지 않고 손쉽게 이겼습니다. 자, 댈러스 앤서니 데이비스가 27득점에 9리바운드. 확실히 댈러스 이적하고 나서는 리바운드 개수가 줄었습니다. 왜냐? PJ 워싱턴 있죠. 데니얼 게포드 있죠. 데릭 라이블리 2세 있습니다. 무리하게 리바운드를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PJ 워싱턴도 거의 더블. 클레이 탐슨 작년에 워리어스 소속으로 플레인 토너먼트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투 제로, 득점 제로.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23득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 1스틸 1블락 상대에게 그냥 당을 제대로 뿌렸고요. 이 브랜든 윌리엄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끝나기 전에 댈러스가 플레이오프에서 써먹기 위해서 정식 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왜 정식 계약을 받았는지를 입증했습니다. 17득점에 어시스트 5개. 그리고 저는 오늘 제이슨 키드 감독의 용단, 아주 용감한 결단이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 나지마샤를 포인트 가드처럼 씁니다. 그리고 백업으로 스펜서 디니디가 아니라 브랜든 윌리엄스를 집어넣어요. 오늘 디니디 가비지 게임에 나왔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디니디는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브랜든 윌리엄스의 득점력, 나지마샬의 플레이 메이킹, 마샬이 3점 능력은 떨어지지만 미스터 에브리띵이거든요. 그래서 제이슨 키드 감독이 이렇게 단기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준 반면에 세크라멘토는 결국 뛸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고, 그리고 비백 구단주의 삽질, 이제 몬티 맥네어 단장과도 이제 이별했습니다. 오늘 바로 발표했고요. 그런데 자, 사보니스 11득점 13리바운드, 더마드로잔 33점 넣었고 잭 라빈 20점 넣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진짜 농구를 박스 스코어의 숫자만 보면 안 되는구나. 시너지 효과가 단 1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팀을 누가 만들었냐? 구단주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구단주의 딸과 연애하고 있는 제레미 램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레미 림 말고 제레미 램이 또 구단 운영에 관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단은 사공이 많아. 사공이 많으면 진짜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면 다행이죠. 올라가다가 그냥 난파됩니다. 그러니까 세크라멘토가 사보니스 위주로, 그 다음에 사보니스와 맞을 수 있는 빅 윙의 존재가 필요했는데 데려온 건 잭 라빈이 되냐고요. 자, 그래서 세크라멘토는 완전히 망했고, 지금 세크라멘토 팬들도 저는 시카고 팬들만큼이나 괴로울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한 2년 전, 3년 전에 봅시다. 이 세크라멘토의 포인트 가드, 볼핸들러가 누구였나요? 타리스 할리버튼, 디에런 팍스, 그 다음에 마이애미에서 잘했던 데이비온 미첼이에요. 지금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키온 앨리스가 주전 포인트 가드를 봐야 되는 실정입니다. 키온 앨리스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키온 앨리스는 백업으로서 혹은 식스맨으로서 25분 뛰어야 되는 선수지, 이런 큰 무대에서 1번으로 나섰을 때 플레이메이킹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팀을 만든 건 결국 세크라멘토 구단 수뇌부다. 농구는 구단 수뇌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니코 해리슨 단장이 경기장에 와서 그래도 이 대승을 지켜봤는데, 세크라멘토는 상황만 놓고 보자면 댈러스보다 더 깝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단두대 매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서부 컨퍼런스와 동부 컨퍼런스 8번 시드 결정전이 남아있는데요. 자, 멤피스 48승짜리 팀, 댈러스는 39승입니다. 두 팀의 단두대 매치 플레인 토너먼트의 승수 차이 치고는 굉장히 큰 편이죠. 9승 차이면 이거 적지 않습니다. 자, 멤피스,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패했습니다. 116점을 넣었는데 턴오버가 문제였어요. 어시스트 22개 뿌리는 동안 턴오버 19개, 제대로 된 경기 운영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드골 48.8%, 3점 46.2%, 이거는 고무적인 거죠. 골든스테이트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좋은 팀이고 멤피스는 3점에 능한 팀이 아닌데 데스먼드 베인, 자모란트, 그리고 자렌 잭슨 주니어까지 퍼리미터 공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란트는 발목이 부러져도 지금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페덱스 포럼이에요. 본인들의 홈이기 때문에 일단 댈러스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댈러스보다 하루를 더 쉬었습니다. 이틀을 쉬게 되고요. 자, 댈러스는 세크라멘토를 맞아서 오늘 120점 넣었고 어시스트 29개 뿌리는 동안에 와우, 9턴오버. 이렇게 되면 팀 어시스트 실책 비율이 3대1이 넘습니다. 너무너무 원활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죠. 이런 경기 치르면 피곤하지도 않을 거예요. 9스틸 8블락. 허슬 수치도 굉장히 좋았고요. 필드골, 3점 전부 다. 야, 이게 플레인 토너먼트 단판 승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세크라멘토를 박살냈습니다. 이 두 팀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경기는 저는 멤피스의 승리를 내다보겠습니다. 괜히 정규 시즌 때 9승 더 거둔 팀이 아니고, 자, 물론 댈러스는 부상자가 많았죠. 자, 하지만 댈러스의 재능 자체가 여전히 프론트코트에 지나치게 과밀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크라멘토 같은 팀을 상대로는 나지마샬, 브랜든 윌리엄스 통할 수 있죠. 하지만 멤피스는 마지막 23경기 성적이 10승 13패였고 수비가 엉망진창 개판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멤피스의 백업 가드진, 또 멤피스의 주전 가드, 그리고 지금 자모란트, 데스먼드 베인, 스카티 피펜 주니어의 3가드 시스템이 충분히 워리어스를 괴롭혔고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백코트의 차이가 크게 드러날 것이고, 이런 단판 승부에서 경기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 오늘 원정팀이 다 이겼으니까. 하지만 멤피스는 홈으로 돌아가서 하루를 더 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8번 시드의 주인공은 멤피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 8번 시드 결정전은 애틀랜타 호크스와 마이애미 히트의 맞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애틀란타도 플레인 토너먼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마이애미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앤드루 위긴스 같은 경우에는
골든스테이트 소속으로도 플레잉 토너먼트를 치렀고 이번에도 치르게 됩니다. 경험은 거의 비슷해요. 선수들의 연령대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애틀란타는 40승 42패, 마이애미는 37승 45패인데 그래도 마이애미는 마지막 12경기를 8승 4패로 잘 마쳤어요. 중간에 10연패도 있었죠. 그런데 10연패가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 체제 이후로 가장 긴 연패였습니다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흐름을 빡 반전시켰잖아요. 8승 4패. 그리고 오늘 시카고 불스의 뿔을 반대로 꺾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승리를 따냈고 애틀란타는 지난 올랜도 매직과의 경기가 졸전이었죠. 트레이 영이 심판 판정에 빡치고 상대 선수의 도발에 완전히 당하면서 마지막엔 퇴장당했어요. 그러면서 95득점에 그쳤고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필드골 38.1%, 3점 19%, 이런 확률로는 죽어도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아쉽냐? 제일런 존슨이죠. 제일런 존슨 혹은 또 트레이드로 떠난 디안드레 헌터 같은 존재감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 트레이 영이 공격에서 짊어지고 있는 부담이 너무 큽니다. 야투 효율 자체도 워낙 좋지 않은 선수고 다이슨 데니얼스가 아무리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트레이 영의 플레이메이킹이나 혹은 외곽에서 피켓롤을 할 때에 부담을 덜어줄 만한 선수가 너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마이애미는 시카고를 상대로 109점을 넣었고요. 턴오버가 많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어시스트가 무려 30개였습니다. 이거는 마이애미 농구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마이애미가 1쿼터부터 고득점 올렸고 결국에 어시스트와 실책 비율을 2대1로 만들었습니다. 블락샷 무려 7개, 스틸 10개, 허슬 수치, 마이애미 특유의 아주 끈적한 농구, 히트 컬처, 스폴스트라 감독의 특성과 강점, 이런 부분들이 잘 버무려졌죠. 자, 덕분에 필드골이 50% 육박했고 3점 35개나 던져서 13개 집어넣었습니다. 3점에 대한 기본적인 시도 개수, 성공 개수, 성공률이 마이애미는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3점 지표가 중요한데 시카고 불스의 허약한 수비를 마음껏 박살냈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제가 생각을 좀 바꿨어요. 원래는 애틀란타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이 경기 마이애미가 애틀란타를 꺾고 8번 시드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미 버틀러가 트레이드가 되고 나서 10연패 늪에 빠졌을 때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앤드류 위긴스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6경기 연속 빠진 구간이 있었고 이래저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멤버들만 놓고 보자면 또 로테이션을 놓고 보자면 데이비온 미첼이 백업으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켈레르 웨어와 뱀 아데바요가 투빅이에요. 애틀란타는 오니에카 오콩호가 있지만 클린트 카펠라가 없죠. 물리적인 높이 자체도 떨어지고요. 또 마이애미는 아예 테리 로지어, 하메스 하켓 주니어 이렇게 삽질하는 선수를 로테이션에 다 빼버렸어요. 대신에 던컨 로빈슨, 헤이우드 하이스미스, 자 이렇게 본인이 맡은 역할 그 이상을 딱 본인의 장점만 해내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놓고 봤을 때 저는 마이애미의 짜임새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앤드류 위긴스도 완전히 햄스트링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수비력 충분히 선보였고 그리고 풍부한 경험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투빅을 내세울 또 이 데이비온 미첼이 벤치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마이애미가 적지에서 애틀란타를 꺾고 8번 시드를 차지하는 동시에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상대할 것이다. 즉 르브론 제임스의 직전 팀들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렇게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8번 시드 결정전 누가 승리를 따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예상이 얼마나 맞을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